빛나라 과학 지식, 이번에 빛낼 지식은 영양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 밥 먹었어? 전화하면, 선생님들 누구랑 전화하면 밥은 먹었어? 이 얘기 꼭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끊을 때 언제 같이 밥 먹자. 이거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야, 내가 신세 졌다.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거 되게 많이 하지. 그치? 우리나라는 참 밥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아. 왜 갑자기 밥 얘기가 나왔어? 영양소.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우리는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 영양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란 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이 영양소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 계속 에너지 얘기했죠. 그리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양소에 따라서 직접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생명활동을 직접 조절을 해주기도 해요. 뭐가 있는지 이 영양소들을 한번 나나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지금 선생님이 별표해 놓고 3대 영양소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양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을 묶어서 세 종류의 영양소,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힘 딸려 했을 때 많이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이 3대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보자. 먼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1g 안에 4kcal라는 열량을 저장하고 있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이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탄수화물 몸을 구성하고요.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섭취하는 양을 따져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고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죠. 쌀이 주식이잖아.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걸 안 먹었어. 그럼 대신 밀가루 먹잖아. 아니면 구황작물. 선생님 구황작물 되게 좋아해. 그 항상 그 계절마다 나오는 구황작물이잖아요. 감자 나올 때, 고구마 나올 때, 옥수수 나올 때 항상 냉동실 한 켠에 옥수수 막 이렇게 얼려서 놓고 꼭 박스로 사요. 그래 놓고 이제 다 못 먹어서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구황작물 보면 다 탄수화물이야.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을 탄수화물 섭취합니다. 알아주시고 근데 구성하는 비율은 좀 적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는데 구성 비율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원으로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혹시 남으면 그냥 버려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남으면 지방으로 변형이 돼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아이씨 신경질나. 그치?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우리 몸에 이런 데 쌓이는 거야. 이런 데 쌓이는 거 요거 탄수화물 알아두시고요. 그럼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 얘기했죠? 밥, 빵,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3대 영양소 첫 번째 탄수화물. 중요한 거 1g당 4kcal구나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 요거 교과서나 이런 데 잘 안 나와 있어. 탄수화물은 CH5로 구성이 됩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그 탄수화물의 화학식이라는 걸 써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나중에 우리가 2학년 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2학년이죠. 요거 탄소, 수소, 산소. 선생님 지금 여러분 1학년이라고 착각하고 요거 탄소, 수소, 산소 다 알잖아. 그치? 요거로 구성돼 있다? 알아두세요. 나중에 배설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단백질로 넘어갈게요. 단백질도 1g당 4kcal라는 열량을 발생하는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요것도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똑같네. 자, 요거 단백질은요. CHON이야. 어머, 단백질은 촌스럽네. 촌, CHON.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N은 질소까지 같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이런 단백질 보세요. 몸의 구성 비율이 되게 높아. 탄수화물에 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머리카락, 손톱 때문에 우리 몸 구성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고 대부분의 몸에 뭐 세포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뭐 효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몸의 구성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지방을 볼 건데 단백질 많이 든 음식 얘기 안 했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살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보면 비계 부분 말고 지방 부분 말고 살코기.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많이 하는 게 흰살 생선, 두부 이런 것들이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우리 친구들은 좋아요. 왜? 몸의 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잖아. 여러분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쪽으로 더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방 보면 달라. 1g당 9kcal 가장 많은 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얘가 많으면 지방으로 저장되는지 알겠니? 왜 그런 걸까? 얘가요. 너무 많으면 지방의 형태로 바뀌는데 지방 1g에 더 많은 열량을 내잖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바뀌면 좋은데 그치?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지방은 탄수화물과 똑같아요. CHO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지방도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 지방 많은 거 싫어요. 그치? 살 안 찌고 싶죠. 근데 지방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피부에 지방질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이 저장이 안 되는 몸인 그런 신체를 가진 분이 있었어. 그러면 이런 데가 너무 마르잖아. 건조한 거야. 그래서 살짝만 이런 거에 탁 부딪히면 우린 괜찮죠. 근데 지방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에 탁 부딪혀도 마치 얇은 비닐에서 툭 건드면 툭 터지는 것처럼 상처가 되게 잘 남아. 그 지방이 우리 몸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똑같아. 그런데 1g당 9kcal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까?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이러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 땅콩, 깨 뭐 이런 것들 다 기름기 있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3대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4번, 5번, 6번 얘는 뭘까? 얘네는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안 하고요. 부영양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 부영양소라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따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3대 영양소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무기염류는 여러분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것들 있죠. 철. 이런 것들이 바로 무기염류입니다. 자,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염류.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비타민제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그랬을 때 요것들 무기염류 써 있는 게 요거예요. 그걸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무기염류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작용들이 조절이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야. 나트륨, 칼륨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뭐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내용 이런 거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런 거 고등과정에서 배우거든. 이게 바로 무기염류고요. 다음 바이타민은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1, B
B12, 뭐 B6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타민 C. 선생님 근데 바이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비타민인데 과학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비타민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비타민 써놓고 읽어보세요. 바이타민 이렇게 하잖아. 그거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이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타민 너무 많이, 나 그냥 비타민이라고 할게요. 너무 많이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내 몸에는 1000mg이 필요해. 근데 내가 2000을 비타민을 흡수했어. 그럼 나머지 1000은 밖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은 날 오줌 한번 봐라. 되게 노란색이야. 그게 빠져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적정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타민의 경우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결핍증 부족하면 아파. 결핍증 바이타민 A 야맹증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밤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난 안 보여. 어떻게 이게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바이타민 A 야맹증. 그래서 당근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 다음 바이타민 C 괴혈병이라고 해서 입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 이렇게 입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B2가 있어요. 바이타민 B1과 B2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기병하고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바이타민 E가 있어요. 바이타민 E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거 배에 구멍 뚫렸잖아. 불임. 이래요. 다음 바이타민 D, 다리가 이렇게 휜데요. 바이타민 D는 구루병.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핍증이 나타나는 이 바이타민. 그럼 반드시 알맞게 섭취를 해야만 하겠죠. 무기염류하고 바이타민은 똑같이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지만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물론 바이타민도 당연히 많이 잘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칼슘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생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고루 잘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물, water, H2O, 물, 우리 몸에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 되죠. 태어나자마자 물의 비율이 높았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물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면 주름도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물 자주 많이 섭취를 하세요.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피부 요즘엔 뭐 남학생들도 피부 관심 되게 많죠? 난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물, 좋은 물, 깨끗한 물 잘 마셔주는 게 피부 관리에 좋대. 자, 이러한 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우리가 물 없이 못 살지만 이 물이요. 정말 특이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많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정말 많은 것들을 녹여줘요. 그래서 물이 뭐 해준다? 노폐물, 이산화탄소, 영양소를 녹여서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로 운반을 해줍니다. 그거 피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혈액이 하는 거 아닌가?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거든. 그렇게 해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럼 산소는요?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해주죠.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부영양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물단지다. 우리 몸은 물단지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을 볼 때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단백질, 지방, 마지막 네 번째 탄수화물인데 물단지, 무기염류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은 먹는 거에 비해서 되게 적은 양만 차지하고 있냐? 왜?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물이 가장 많고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물단지, 물, 단백질, 지방 순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이러한 영양소 어떤 음식에 그럼 많이 들어있을까? 아까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영양소를 검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딱 봐도 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듯이 녹말은
탄수화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탄수화물인 녹말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식물이 광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녹말. 원래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만들지만 저장 형태가 녹말이어서 우리가 녹말 검출하잖아요. 그때 실험을 해봤잖아.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딱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 확인 가능하고, 두 번째, 뷰렌 용액. 황산구리 용액하고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뷰렌 용액을 단백질에 떨어뜨려 보면 정말 선명한 예쁜 보라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 확인, 지방 수단3 용액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수단3 용액은 빨강색이야. 그런데 지방과 만나면 선홍색 핏빛으로 변합니다. 여기 지방이 있구나 알 수 있고, 자, 다음 포도당이나 엿당과 같은 당분은 베네딕트 용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거 기억해 줄게요. 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얘는 반응이 되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느려. 아이고 답답해. 난 지금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그래서 뜨뜻하게 가열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열을 하면 더 빠르게 일어나겠지만 물중탕, 뜨거운 물에 넣어서 물중탕으로 반응 결과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면 베네딕트 용액이 당분과 만났을 때 황적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녹말 단백질 지방 당분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음식에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외워야겠죠. 지금 봐봐. 우리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했죠. 거기에다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했죠. 얘네들의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고, 요거 영양소 검출 방법 100%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할 거 많다. 자꾸 보고 듣고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